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 삶의 가치축으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강혜인의 인. 안녕하세요. 강혜인의 인 진행을 맡은 강혜인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 정신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자리.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평소 제가 가장 많이 존경하고요, 또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그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되지는 못하지만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신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오늘은 기업인으로 이 자리 모셨습니다. 선화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노금선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이 자리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업인으로 초대를 했다. 아마 내가 비영리 사회복지를 잘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또 기업으로 인정해 준 건가 싶어서 K 승낙은 했지만은 조금 이 자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 가장 존경하는데 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송을 기획을 하면서 어떤 분을 가장 먼저 모실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름 세 글자가 선생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한테 신앙성을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선생님께서 뭐 대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으뜸이라면 으뜸이신데 기업가로서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화복지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의 소통의 자리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요즘에 근황은 어떠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원도 제가 이제 요양원하고 장애인 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보호자들은 면회 사절시키고 외부 강연하러 오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전부 올 수도 시키고 오로지 이제 직원들만 출퇴근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몸살까지 오더라고요. 직원이 우리 그 전체 직원으로 합하면은 뭐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일어나면은 전체가 다 어려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제가 올스톱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실버랜드에서 먼저 첫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거기 출입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요즘은 100세 시대 또 그거를 넘어와서 120세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선화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혹시 예견을 하셨나요? 제가 2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노인 시설이 많아질 줄은 몰랐고 앞으로는 노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 처녀때 꿈이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아동 복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은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서 노인 시설을 그때 차렸었는데 뭐 그때 20년 전에 차렸었으니까 그때는 노인 시설이 대전에 7개뿐이 없었어요. 법인 시절이.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암동이죠. 네. 그 장소가 언암동을 가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대전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모시고 간 분이 계셨어요. 그때 행사가 있으셔서 네.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거기를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거기가 대전 중구의 네. 강원도라고 해요. 그래서 시내보다도 이제 공기가 네. 2, 3도가 낮고 아직은 청정 지역이라 20년 저희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 그 계곡에서 가재가 살았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는데 지금도 역시 공기는 깨끗하고 좋아요. 네, 너무 좋았던 게 그 벚꽃 터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환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신앙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때는 신앙송을 제가 읊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이 오죠. 그렇죠. 네, 4월 되면은 네. 그 보문산 뒷길이 네. 그 벚꽃 터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저 산내 나가는 네. 쪽이 쭉 벚꽃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기가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네. 선생님 선화복지재단 운영하시면서 위기는 없으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20년인데. 근데 이제 예전에 할 때는 이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개인이 시설을 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게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내 쪽에선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게 왜 혐오 시설로? 그러니까 동네에선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안 받아줬는데 그래서 그때 법인에서 만든 노인 시설들은 전부 다 대전시 변두리 쪽에 나가서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 많아지니까 그냥 모텔이라든가 이런 걸 개조해서 하기도 하고 네, 또 시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시설이 적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게 노인의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그러면서 보호자들이 그 요구가 니드 사항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냐면은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다가 넘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잘못 모셔서 그렇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때 참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이게 요양보호 제도로 돌아서면서 민간들에게 이걸 허락하면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 젊은 학생들은 다 나가고 그 대신 나이 든 요양보호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나이가 60이 된 분들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케어가 사실상은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 요양시설 요즘 각종 사회 문제가 많아요. 보면 뭐 시설 내에서 구타나 또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그런 부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고 오셨는지. 이제 그 노인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같은 시설은 2인실, 3인실 이제 넓게는 이제 4인실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제 3인실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3인실에 계신 그 세 분이 성격의 조화가 잘 되면은 거기가 천당이에요. 근데 이 성격의 조화가 잘 안 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서로 싸우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방에 펴서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이 들어가면은 그 어르신이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쯤 저희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관찰하고 그 어르신들의 행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자고 수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하다 보는데 잘 그 방에 있는 어르신들과 잘 적용을 하면 괜찮은데 적용이 안 될 때는요, 그 어르신을 다른 방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다른 방으로 가냐?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라.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아,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왜 가냐?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조금 난처하지만 잘 설득해서 새로 오신 어르신을 또 다른 방에 이렇게 모시고, 그런데 대부분 한두 번만 바꾸면은 조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럴 때는 그 어르신 보호자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독방을 드렸어요. 독방? 네. 그래서 독방 쓰는 어르신에게는 우리가 뭐 조금 돈을 더 받고 네, 그렇게 쓰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은 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아기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인은 다 옳아요. 왜냐하면 7, 80평생 살아오면서 그 가치관이 굳었기 때문에 나는 옳게 살았다. 나는 다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옳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옳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자녀들 다 교육시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야. 그러니까 나는 다 옳은데 다른 어르신들은 다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옳지만 내가 옳은 것처럼 다른 어르신들 다 옳다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 선생님 그 역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예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어머니들 한번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들도 내 맘대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7, 80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다 오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하긴 그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끝도 없이 반복 학습을 시켜야 돼요. 아나운서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너무 멋진 직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아나운서는 최고였죠. 네. 지금도 아직 얼굴 이쁘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전국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서 그렇죠.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제가 네. 얼핏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어떤 이제 평가였는지. 3년마다, 예전에는 2년마다였고 최근에는 3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문에 다 맞춰서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최우수 시설이 되려면요. 전국에 지금 시설이 한 800개가 넘거든요. 네. 뭐 개인 시설까지 합하면 800개가 뭐예요. 법인 시설만도 5, 600개고 그 외에 개인 시설까지 하면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10%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A등급을 받는데 A등급도 A등급을 그냥 받아서 그냥 최우수가 되는 시설이 있고 A등급 중에서도 좋은 A등급을 받아서 보너스를 받는 시설이 있어요. 보너스 받으셨어요? 네, 그럼요. 저희들은 3번 다 보너스를 뭐 2, 3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회식 시켜드리고 또 야외로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는 어떤 식으로 해주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직원들 복지는 저희들이 근무 조건을 다른 시설도 똑같은 근무 시간은 같지만 저희들은 그 근무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해서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찜질방이요? 네, 그 목욕탕 옆에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게 해놓고 이쪽에 프로그램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팔이 아픈 분들, 네. 팔목에 하는 찜질기, 또 누워있는 거, 발지압하는 거, 여러 가지 기구를 사다가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찜질방이 확 땡기는데요, 선생님. 네. 저희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안 네, 될까요? 예, 한번 오세요. 그 완전히 황토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게 잘 돼 네.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최고시잖아요. 노금선 문화인 최고 하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금선 문화인 하면 이름 석자만 들어도 누구신지 딱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진짜 프로들이요 욕해요. 뭐 아마추어가 잘난 척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이제 신앙송. 신앙송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가 이쁘니까 이제 누구든지 한번 신앙송을 들으면 좋다 이런 느낌을 줘서 제가 신앙송은 내가 잘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시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직도 아마추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마추어를 좀 탈피하고 좀 더 시인으로서 또 문학가로서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뒤늦게 대학원 박사 과정을 해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네, 선생님 강해인에 인해서 가장 키워드 되는 질문입니다. 기업인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기업가 정신 무엇일까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항상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 간에는 언제나 내 가족처럼.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실버랜드에는 62명의 직원이 있고 그 장애인 시설에는 28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에게는 한 90명 이상의 원장이 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90명의 원장들이 있으니까 다 맡은 곳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믿는 대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기업가로서는 아니지만 경영하면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거 이런 게 있다면은 언제나 내가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갔다든가 뭐 또 더 다른 직장에 갔다가 있던 직원들이 있을 때 우리 시설에 자리가 나면은요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요 원장님이 좋아서 저희들이 다시 왔어요. 이럴 때 내가 직원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고 신재철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유명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있을 때 출연자로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 당시 금융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바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방송국에서 3번이나 모셨는데 오실 때마다 어떻게 저하고 방송이 됐어요. 인연이었을까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차를 한잔 하게 됐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꿈이 복지 사업이고 또 저도 그때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복지사업을 하게 됐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복지 꿈은 접고 정치에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3번이나 이 중구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낙선한 것보다는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동안에 한 10년 이상을 근로자 합동 결혼식을 시켰는데 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박 3일 신혼여행을 보내주는 거 그거를 처음 면사부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신혼여행 보내는 경비까지 다 들여가지고 선물까지 다 얻어서 주면서 그거를 660상을 결혼시켰어요. 12년 동안에.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치가를 꿈꾸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니까 그 야망을 갖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빚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에 미쳐 있다 보니까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 연탄이 떨어지는지 그거 몰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결혼하면서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전혀요. 근데 그렇게 고생할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도 해보고 식당을요? 네, 미장원도 해보고 뭐 복덕방도 해보고 뭐 다 했을 때마다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식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미장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술처럼 머리를 만질 수 있을까. 또 복덕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싼 땅을 다니면서 골라줄까.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재밌게 유익하게 가르쳐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박공예, 동양매드 뭐 이런 거 다 했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웅지출판 세일즈맨으로 들어가가지고 충청남도 전국 총괄 본부장까지 올랐어요. 그때는 한 달에 돈을 2천만 원씩 버는 캐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는 성공했는 여자다. 그러면서 뭐 방송국에 또 뭐 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과연 내가 처녀 때 꿈이 복지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것이 성공한 여자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시운이 돼서야 나 이제 돈 버는 일은 안 해. 내가 처녀 때 꿈꿨던 복지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려면 나랑 살고 안 하려면 이혼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당신도 그래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어남동 산골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뒤늦게 이제 처녀 때 제가 글을 참 잘 썼어요. 근데 그걸 그 꿈을 다 접고 있다가 나이 시운이 돼서야 문단에 등단하고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꿈이었던 복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한테 성공한 여자다 물어보면은 성공한 여자는 아니지만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나는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됐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그 파트의 1인자가 되면 성공하는 건데 아직 1인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여자지 성공한 여자는 아니지만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가 하나도 안 무서울 정도로 그 행복함을 전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러시면 어떤 책에 보니까 아드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밑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바다를 품은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자녀분들한테 어머니로서 어떤 어머니신지요? 사실은 어머니 역할은 잘 못했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바깥에서 정치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일선에서 식 문제라든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놓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져가지고 나이가 들고 자기들이 보니까 야, 다른 여자 같으면은 그런 세월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그 산전수전 다 헤쳐가면서 남편의 정치적인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요즘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다 뭐 이혼하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 정치에 떨어지면 그때만 해도 사돈의 8천까지 망하던 시절에 그 뒷감당을 다 제가 해냈으니까 애들이 볼 때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활동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들한테도 잘 열심히 살아온 엄마의 역할을 해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아름다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예쁘게 만들어 주신 거고 사실 제가 가꿀 새가 없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 한 가지는 아침 저녁 꼭 세수를 열심히 하는 거. 세수를 하고 영양크림을 바르고 그다음 자지. 아무리 힘들어도 세수 안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뿐이었고 근데 뭐 사실은 뭐 요즘은 제 나이 그래도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선생님, 제가 그때 70이 넘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밥 사라 이러시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앉은 남자분이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개띠예요 그랬더니 58년 개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지 뭐 거기다가 어떻게 뭐 40년 개띠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남자는 부산 갈 때까지 나를 58년 개띠를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2020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시면서 다짐이었던 거, 각오하셨던 거, 계획하셨던 거 혹시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보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선화복지재단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평가예요. 네. 그래서 내년 평가에도 또 최우수 지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욕심을 갖고 또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수필가로도 등단을 했는데 수필집이 아직 한 권도 안 나왔어요. 시집만 3권 나오고. 네, 그래서 올해는 수필집을 한 권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기도 성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일주일에 한 편씩 성시를 또 쓰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2020년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은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2020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3월이야. 벌써 3월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겠죠. 저뿐만 아니라. 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녀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딸아이는 그 남편이 지금 대구 대학교에 교수로 있고 우리 딸아이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직은 가정주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두들이 아주 주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가정 지키게 해달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저와 같이 지금 그 장애인 시설을 국장일을 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두 아이들이 그동안 자라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자라주기를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제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대학 나오자마자 복지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복지사업에 큰 뜻을 갖고 잘 운영해 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를 아들한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그래도 가족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믿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인생은 남을 헛듣고 남을 미워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눈만 뜨면 감사.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를 보내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렇게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요,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면은 계속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감사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계속 불평 불만이 쌓여서 계속 그런 것들이 또 오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조건 없이 날마다 감사하는 거 그걸 가지시고 짧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신앙송 짧게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동진의 시를 할게요. 네. 이동진 시인은 그 외교관인데 좋은 시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동진 시인의 삶이라는 시가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눈빛이 마주치면 푸른 별빛이 되고 손을 맞잡으면 따뜻한 손난로가 되고 두 팔을 힘주었게 안으면 뜨겁게 감동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잠시나마 눈을 흘기며 살 수 있나.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픈 것을 건드리며 살 거나.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아, 역시 이렇게 즉흥적으로도 신앙송이 술술 나오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람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경자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화복지재단 노금선 이사장님과 함께한 강혜인의 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강혜인의 인 두 번째 시간에는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신정푸드 시스템의 이태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